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gen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애플이 아이폰 17 판매 기대감에 올 들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고, 여기에 미중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과 미국 정부 셧다운 종료 기대감도 투심을 이끌었다 할 수 있죠. 이에 무엇보다 이날 시장을 이끈 것은 애플이었고, 투자은의 루프 캐피털은 이날 보고서에서 애플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가를 주당 226달러에서 무려 315달러로 인상해 이는 아이폰 17에 대한 예상보다 강한 수요와 2027년까지 이어질 단연간의 성장 사이클을 근거로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7년까지 아이폰 출하량이 계속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고, 지금은 시장이 이해하는 것보다 아이폰 판매량의 상승 여력이 더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 밝혔는데요. 이 애플의 주가는 이날 4% 가까이 올랐고 장중한 데는 264달러까지 올라가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에 통상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주가가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 볼 수 있으며, 그리고 다가오는 3분기 실적 역시 좋게 나올 예정이라 루프 캐피털은 무려 목표 주가를 310달러로 재조정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리고 또 이날 증시에서 미중 갈등 완화 기대도 반영이 돼 트럼프는 기자들과 만나 11월 1일까지 합의가 없으면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 경고를 하면서도 다음 주 시진핑과 회담할 계획이라 밝혀 결국에는 이러한 회담은 시진핑과 이뤄질 것이기에 증시 상승에 반영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선 중국은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도 밝혀 지금은 정상회담 전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이뤄지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저의 생각은 지금 트럼프가 이미 타코 발언도 했고, 심지어 내년에는 중간 선거도 있어 지금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트럼프는 결국 시진핑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것이라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날 증시가 크게 올랐던 주요 배경은 정부 셧다운이 곧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기에 케빈 헬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20일째 접어든 셧다운은 이번 주 내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백악관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빅스 지수는 이날 12% 이상 내려 다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사실 이 빅스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급락을 하면서 점차 안정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이에 빅스가 지방은행 사태와 미중 무역 전쟁 이슈로 금요일 29 수준으로 급등한 이후 다시 급락을 하면서 과거 빅스가 27 이상으로 급등한 이후 25% 급락한 경우 통상 나스닥 저점이 형성이 되고, 그 이후 나스닥은 3개월 평균 10% 가까이 상승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나스닥이 지금 펀더멘탈적으로 문제가 없고 특히나 하이퍼스케일러드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에 이러한 추세는 연말까지 좋은 흐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피어 인 그리드 지수는 30까지 올라와 지난주까지만 해도 23으로 극도의 공포감까지 내려왔지만 어느새 반등을 하면서 지금은 공포 단계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통상 또 과거 이렇게 극도의 공포감에서 갑자기 피어로 올라가게 되면 증시는 또다시 상승의 탄력을 받으며 올라가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의 상승 추세는 점점 더 맞아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에 나스닥은 이날 1% 이상 오르며 22,990선까지 올라왔고, 사실 지금은 여전히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시기라 그러한 이유는 현재 AI 도입률이 확대되면서 서비스 확장 사이클 또한 빠르게 진행 중이라 할 수 있어 이는 적극적으로 자본과 레버리지를 이용해 AI 사이클을 섬져 리드하는 기업들의 이익률 증가가 폭발적으로 나타날 것이기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기업을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최근 시장은 일부 은행권 부실 대출 우려와 인공지능 종목 조정 등으로 변동성은 컸지만 다시 이번 주 초반 분위기는 긍정적이라 S&P 500 기업의 약 85%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증시 상승을 뒷받침했고, 내일 새벽에는 넷플릭스와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테슬라의 실적도 발표가 되기에 이 기업들이 탄탄한 실적 흐름이 이어질 경우 경기 둔화 우려는 급격히 상쇄될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지금은 갑자기 모두를 얼어붙게 했던 지역은행 불안이 하루 만에 상당히 가라앉았고, 최근 실적을 공개한 리전스 파이낸셜 그리고 피드서드 뱅크와 같은 여러 지역은행들은 견실한 실적을 내놨기에 지금 상황이 전혀 걱정은 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며,
심지어 지금 이런 하나의 사례일 뿐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상황은 아니기에 기본적으로 대형은행의 3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순상각 비율이 전분기보다 하락을 하면서 개선이 됐고 실적 또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따라 일부 변두리에서 악화 조짐이 있었지만 실제 경보를 울릴 정도는 아니라 그렇게 지금은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고 거기다 2023년 지연응의 이슈보다는 강도가 낮기에 이러한 일은 결국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페드가 금리 인하를 진행하고 있고 최근 고용 악화를 거론하면서 QT와 관련해서 종료 시점이 점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밝혔기에 시장의 유동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이러면은 결국 이러한 돈이 어디로 가냐면 결국 주식시장,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으로 몰릴 수 있기에 지금 많은 주식들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고점이 아니라 점점 더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보시면 이날 2%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447달러까지 올라왔고 현재는 20일 그리고 10일 5일 이동평균선 상단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 아직까지 상승의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볼 수 있으며 이번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한다면 차익을 랠리는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에 테슬라는 10월 초 3분기 인도를 공개 47만 7천 99대의 전기차를 인도했다고 밝혀 전년 대비 74% 증가 수치를 나타냈다 할 수 있죠. 이에 이러한 상황으로 순이가 매출이 증가할 전망이라 만약 순이가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한다면 테슬라는 또다시 상승의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테슬라의 광팬인 웨드부 씨의 대나이버스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무려 60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심지어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 실적 기대감에 상승을 한다기보다 향후 2-3년간의 매출 그리고 성장에 기대치가 있기에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가는 오르고 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내일 새벽 실적을 발표하는 넷플릭스를 보시면 이날 3% 이상 올라 주가는 1238달러까지 올라왔고 사실 넷플릭스는 최근 K-팝 데모 헌터스의 돌풍 속에서 3분기 실적을 맞이하기에 이번 실적은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올해 1분기와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 주가는 올해 들어 40% 이상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이번 실적은 넷플릭스가 집중해온 광고와 게임 사업 확장 전략의 실질적 성과를 가늠할 시험대로 여겨지고 있기에 이번 넷플릭스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 그리고 순이익은 27%나 늘어날 전망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엔비디아를 보시면 이날 소폭 하락을 하면서 182달러까지 내려왔고 사실 이날 중국의 알리바바가 또다시 GPU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도 된다며 광을 팔고 있기에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주가가 소폭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올해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봤고 딥시크부터 시작을 해서 알리바바 이슈 그리고 미중 반도체 무역 이슈 그렇지만 이러한 이슈가 결국 해소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엔비디아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AI 테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에 이러한 시장에서 1등주는 단연 엔비디아라 우리는 이러한 주식을 계속 공부해 나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이 주식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계속해서 증가가 될 예정이기에 이렇게 주가가 저평가되면 꾸준히 모아가면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또 팔란티어를 보시면 여전히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이날은 2%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182달러까지 올라왔고 사실 팔란티어는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매출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이러한 기업의 성장세는 끝을 알 수가 없어 앞으로도 우리는 팔란티어 분기 실적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명심을 해야 될 사항은 만약 팔란티어의 매출이 지난 분기보다 낮아지거나 아니면 성장률이 그렇게 크지 못한다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팔란티어를 매도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며 하지만 다가오는 3분기 팔란티어의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성장세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